이제 2023년도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2024년이 되면은 기초연금 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액이 이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우리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이 소득 인정액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에 2024년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액을 개정하겠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중소도시에 있는 분들, 대도시에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 더 유리하고 어떤 분들이 더 불리해질까요? (2024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바뀐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요, 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재산소득 환산액의 이 불공정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년도 예산안 이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지난 28일 날 보면은요, 수도권 중소도시에 사는 노인 가구가 대도시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액이 오히려 낮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제안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재산소득 환산액,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요, 우리 상시 근로자에게 108만 원을 공제해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는 이 소득평가액이 있고요. 또 여기에 그 재산소득 환산액이 있어요. 재산소득 환산액의 대부분은 아마 부동산이 좀 여기에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한 금융재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해마다 달라져서 이 선정 기준액을 우리가 넘지 않아야 이 70%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달라지는데요. 내년에는 특별히 이 재산소득 환산액에 있어서 이 불공정했던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할 때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평가액인 기본재산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재산액은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적에 뭐 대도시, 또 광역시, 또 중소도시, 그리고 또 농어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지역 구분이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요,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부동산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기본 재산액은 이 기본 재산소득 환산액 할 적에 이 제외를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 재산액은 기초연금 신청사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올해 2023년 기준을 보면은요, 특별시와 광역시, 또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이런 데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를 해줬고요. 중소도시, 각 도의 시라든가 세종시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를 해줬었어요. 오른쪽 표를 보면요, 기초연금의 일반재산 공제액이 나옵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와 세종특별시는 8,500만 원, 네, 농어촌은 7,250만 원, 네,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8,500만 원을 공제해줬잖아요. 그리고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를 해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이 대도시에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보다 이 중소도시, 특히 이 수도권 같은 데 경기도의 중소도시라든가 세종시 같은 데는 같은 이 사이즈의 아파트를 하더라도요, 이 대도시에 변두리에 있는 게 5억 정도 한다면 세종특별시에는 1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5억 정도 하는데도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줬는데 10억 하는 세종시는 8,500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줬다. 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4년도 우리가 이 소득인정의 개정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이거를 개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재산소득 환산액의 이 기본공제, 부동산의 이 기본공제액은요, 기초수급자에게 적용되는 4단계로 개정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지역의 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광역시보다 주거물가가 높다. 실제 2023년 9월 기준 경기도 주택중위 전세금은 2억 3천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 5백만 원인 대전, 인천, 대구 등 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요. 이 수도권에 속해 있는 이 중소도시 같은 데는 훨씬 비싸거든요. 또 이 대전 옆에 있는 세종시 같은 데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성남, 과천, 용인, 고양처럼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도시만큼이나 집값이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기초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요,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본재산의 공제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이 이미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실제적으로도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연금액에서는 바뀌겠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기초연금처럼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환산.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죠.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이미 4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었어요. 서울, 경기, 특례시, 또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네, 이렇게 4단계로 분류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처럼 3단계로 해서 불이익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이 소득인정액 4단계로 같이 통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에 여기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보면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3.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우리가 이제 그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었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단독 가구는 32만 3,180원에서 33만 4천원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부부는 20% 우리 그 가액을 포함해서 51만 7천원에서 53만 4천원으로 이렇게 조정될 것 같은데 이거는 3.3%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가 않고 있죠.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적어도 몇백 원에서 몇천 원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쨌든 2024년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0,000원 이상 올라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먼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보겠습니다. 자, 소득인정액은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건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더해서 이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죠. 이 특별히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에서 대부분 이 부동산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는 기본 공제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 이 기본 공제에 대한 이 불공정성,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거든요. 대도시의 변두리와 수도권 중소도시의 부동산 가격 차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전되는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탈락하고 수도권은 유리하고 또 수도권은 불리하고 대도시는 유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내년에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처럼 4단계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재산소득 환산액. 재산소득 환산액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여기에 금융재산이 들어가는데요. 대개 부동산,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이 집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 기본공제액 여기 차감되는 것에서 이 불공정성, 불형평성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소득인정액의 이 부분이 개선되어 반영될 것인데요. 기본공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적용하면은 아무래도 형평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는 4단계로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이 문제는 내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갈 것 같고요. 내년도 이 총선 이후에 이 기초연금이 과연 국민연금과 통합될 것이냐, 아니면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로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40%로 줄여서 두텁게 지급할 거냐, 이러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개정되는 그러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 기초연금 이 70%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의 개정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4단계로 개정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 나는 오히려 유리하겠구나, 나는 불리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년 이후에는 이 기초연금과 우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포함해서 정말 대한민국다운 그러한 공적연금의 개정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